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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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민호야, 30년 전 네가 심장병으로 죽어갈 때 그 인간이 수술비 들고 도망갔어.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죠. 갓돌 지난 아들 민호가 심장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 박철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올게. 우리 아들 꼭 살려낼 거야. 하지만 그 인간은 수술비는커녕 전세금 5천만 원까지 싹 들고 내연녀와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영자는 무릎이 까지도록 빌었어요. 원장님 앞에, 간호사들 앞에, 지나가는 환자들 앞에 절을 하며 애원했죠. 결국 병원 청소부터 시작해서 밤에는 식당 설거지, 새벽에는 신문 돌리기까지 온갖 일을 하며 1년을 버텼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골목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영자네 국밥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영자 63. 50살부터 보이기 시작한 흰머리를 질끈 묶고 퉁퉁 부은 손목에는 너덜너덜한 파스를 붙인 채 육수 가마 앞에 섭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골목 안까지 퍼져나가죠. 손님들은 이 국밥 냄새만 맡으면 입에 침이 고인다고 합니다. 영자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봅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죠. 갓돌 지난 아들 민호가 심장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 박철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올게. 우리 아들 꼭 살려낼 거야. 하지만 그 인간은 수술비는커녕 전세금 5천만 원까지 싹 들고 내연녀와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영자는 무릎이 까지도록 빌었어요. 원장님 앞에, 간호사들 앞에, 지나가는 환자들 앞에 절을 하며 애원했죠. 제발 우리 애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결국 병원 청소부터 시작해서 밤에는 식당 설거지, 새벽에는 신문 돌리기까지 온갖 일을 하며 1년을 버텼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한강에 갔습니다. 등에 업힌 민호가 새근새근 숨을 쉬는 게 느껴졌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려는데 아이가 잠결에 영자의 목덜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영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영자는 한강변에서 울부짖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영자의 손목은 관절염으로 늘 아프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출세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영자는 행복합니다. 점심시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영자는 능숙하게 뚝배기에 국을 담고 고기를 썰어 올리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민호가 들어섭니다. 어머니, 점심 먹으러 왔어요.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민호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거듭니다. 영자는 특별히 고기를 더 듬뿍 올린 국밥을 민호 앞에 내밀며 말해요. 많이 먹어. 요새 야근 많이 한다며? 민호가 국밥을 후루룩 먹다가 문득 어머니의 손목을 잡습니다. 파스가 또 구겨져 있네요. 어머니, 이거 봐요. 파스 제대로 붙여야지. 민호는 가방에서 새 파스를 꺼내
정성스럽게 어머니 손목에 붙여줍니다. 엄마, 이제 장사 좀 줄여요. 제가 이번에 승진 대상자에 올랐어요. 승진하면 보너스 받아서 엄마 가게부터 정리하게 해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듬직한 어깨를 두드리며 웃죠. 야, 이 국밥 팔아서 너 살려내고 대학까지 보냈다. 이게 엄마 훈장이야. 바로 그때입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낡은 양복에 배가 남산만큼 불러온 노인, 박철수. 68이 된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해요. 피부는 누렇게 뜨고 눈동자는 핏발이 섰습니다. 영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립니다. 땅그랑,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쳐다보죠. 철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다가가 남은 국밥을 손으로 퍼먹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영자야, 물 좀 다오. 철수의 말투는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자는 기겁을 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듭니다. 당장 나가라고. 하지만 철수는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중얼거려요. 역시 내 국밥은 예술이야. 30년 전 그 맛 그대로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쳐다봅니다. 그 시선이 민호의 얼굴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다리로 훑어 내려가죠.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그러고는 갑자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민호야, 아빠다. 미안하다. 순간 가게 안공기가 얼어붙어요. 손님들이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민호는 귀를 의심하죠. 뭐라고요? 철수는 국물 묻은 입을 손등으로 닦으며 눈물을 짜냅니다. 민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나 강경아 말기란다. 죽기 전에 너랑 엄마한테 사죄하고 싶어서 왔다. 영자가 부엌에서 소금 바구니를 들고 뛰쳐나옵니다. 이 더러운 놈아. 소금을 철수에게 뿌리며 고함을 지르죠. 하지만 철수는 소금을 맞으면서도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 그때 철수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손수건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에 뱉는데 거기에 빨간 핏자국이 묻어나와요. 민호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피를 토하셨어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강경아 말기라서 그래. 이제 얼마 못 산단다. 영자는 민호의 팔을 잡아 끕니다. 민호야, 저 인간 말 듣지 마. 저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악마야. 철수는 영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호를 올려다봅니다. 민호야, 아빠가 30년 전에 잘못했다. 그때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서 사채업자들이 너희를 해코지할까봐 도망간 거야. 너희를 지키려고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떠난 거란다. 거짓말하지 마. 영자가 철수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 인간이 수술비 들고 튄 거야. 내가 그때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민호 죽을 뻔했어. 손님들이 웅성거립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영자야. 그건 오해야. 그 돈으로 빚쟁이들 입을 막아야 했단 말이야. 안 그러면 너희가 위험했어. 민호는 혼란스럽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없다는 게 늘 상처였거든요. 민호야, 아빠 용서해줘. 갈 곳도 없어. 며칠만 재워다오. 죽기 전에 너랑 같이 밥 한 끼만 먹고 싶구나. 철수는 또다시 피를 토합니다.
민호는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죠. 결국 영자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순찰차가 도착하고 젊은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죠.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주민등록등본을 꺼냅니다. 제 와이프요. 법적으로 부부관계고 이혼도 안 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라면 이건 민사 문제라서. 철수는 경찰이 돌아가자 민호 앞에 섭니다. 민호야, 아빠 정말 갈 곳이 없어. 며칠만 재워줘. 민호는 망설입니다. 영자는 민호를 잡아당기지만 민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며칠만.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철수는 민호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영자만 볼 수 있는 각도에서요.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죠. 저 인간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그날 밤 철수는 영자의 집 거실 한편을 차지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깔고 누운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짓죠. 영자는 방문을 잠그고 홀로 울먹입니다. 저 인간이 왜 나타났을까? 30년 동안 감감무소식이던 놈이 왜 갑자기. 영자의 가슴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다음 날 새벽 영자는 가게에 나갑니다. 철수를 집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생계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영자가 집을 나서자마자 철수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장롱 속 통장을 뒤적이고 서랍 안 서류를 훑어보며 혀를 차죠. 쯧쯧, 딱히 재산이 없네. 국밥집 건물도 월세고 통장에 고작 300만 원? 철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서류를 던져버립니다. 그럼 결국 간밖에 방법이 없겠어. 민호 그놈 간을 받아내야 해. 철수는 거울을 보며 연기 연습을 합니다. 민호야, 아빠 미안하다. 눈물까지 짜내며 말이죠. 저녁 무렵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철수는 재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 앓는 소리를 냅니다. 아파. 배가 아파. 민호가 깜짝 놀라 달려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철수는 민호의 손을 꽉 붙잡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죠. 물 좀. 민호가 물을 떠다 주자 철수는 한 모금 마시고는 민호를 올려다봅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효자인 줄 몰랐네. 민호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젓죠. 약값이 없어서 그냥 참는 거야.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단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제가 약값은 드릴게요. 철수의 눈이 번뜩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이죠. 안 돼.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 아빠가 무슨 염치로. 민호는 철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자가 들어옵니다. 거실에서 민호와 철수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지죠. 뭐 하는 거야, 민호야? 민호가 돌아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약값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약값? 영자는 기가 막혀 웃음이 터집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저 인간 연기하는 거야. 하지만 철수는 영자를 힐끗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영자만 볼 수 있는 각도에서요. 그 표정은 어떻게든 내 아들은 내가 차지한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영자야, 내가 날 미워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민호까지 아빠를 미워하게 만들지는 마. 이 애한테까지 독을 퍼붓지 말라고. 철수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자는 말문이 막혀요. 30년 만에 나타나 뻔뻔하게 피해자 행세를 하다니.
다음 날 영자가 새벽에 가게로 나간 사이 철수는 본격적으로 민호를 구슬립니다. 민호가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철수가 거실에서 부르죠. 민호야, 잠깐만 앉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회사 가봐야 해서요. 딱 5분만. 제발. 철수의 목소리가 절박합니다. 민호는 결국 소파에 앉죠. 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사실은 말이야. 30년 전 일이 아빠가 도망간 게 아니었어. 민호가 철수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때 친구가 사채를 얻었는데 내가 보증을 섰단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못 갚고 잠적해버렸지.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내 엄마 머리채를 잡고 때리더라고. 너까지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아빠가 결정한 거야. 내가 모든 빚을 짊어지고 떠나기로. 그래야 사채업자들이 너희를 안 건드릴 테니까. 그래서 집에 있던 돈을 들고 도망간 거란다. 너희를 지키려고. 그럼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수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빚쟁이 아버지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 취직도 못할까봐. 그래서 아빠는 혼자 숨어서 공사판에서 일했단다. 20년 걸려서 빚을 다 갚았지.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철수는 민호를 꼭 껴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민호가 볼 수 없는 각도에서요.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그때 갑자기 철수가 기침을 하며 쓰러집니다. 입에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죠. 민호는 깜짝 놀라 철수를 부축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철수는 힘없이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이제 익숙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래. 곧 죽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병원 가요. 제대로 검사 받아야죠. 민호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돈이 어디 있니? 검사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야. 아빠는 그냥 죽으마.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갑을 꺼내며 말하죠. 제가 낼게요. 오늘 당장 병원 가요. 철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만 겉으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빠 아들이라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영자가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민호가 말합니다. 어머니, 내일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갈게요. 영자는 민호의 팔을 붙잡습니다. 민호야, 안 돼. 저 인간 함정에 빠지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사람 목숨이잖아요. 철수는 소파에 누워 그 모습을 보며 비웃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지죠. 민호는 이미 철수의 가스라이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눈물을 쏟습니다. 이러다간 내 아들 뺏기겠어. 밤이 깊어갑니다. 거실에 누워있던 철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작전 순조롭게 진행 중. 민호 완전히 내 손안에 들어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끄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습니다. 영자는 방 안에서 베개를 움켜쥐며 이를 갑니다. 기다려라, 박철수. 내가 가만 안 둔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못하게 막을 거야. 영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전쟁.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철수를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향합니다. 영자는 가게 문을 열지도 않고 따라가려 했지만 민호가 막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는 가게 보세요. 영자는 불안한 마음에 민호를 붙잡지만 민호는 이미 철수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대기실. 철수는 환자복을 입고 검사를 받습니다. 민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죠. 1시간, 2시간. 마침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민호가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간 수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간경화 말기에 복수까지 차 있어요.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간 이식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뇌사자 기증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려도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환자분은 석 달도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생체 이식을 받아야 해요. 민호는 목이 막힙니다. 생체 이식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하죠. 네. 가족 중에 간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하고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저, 검사해주세요. 제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철수는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지만 눈빛은 번뜩입니다. 안 돼, 민호야. 내가 무슨. 하지만 민호는 이미 결심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의사는 간호사를 불러 민호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이틀 뒤 1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 일치. 의사는 정밀 조직 검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사흘 뒤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이식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철수는 민호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빠가 다시 태어나면 평생 너한테 잘할게.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지죠. 괜찮아요, 아버지. 빨리 건강해지세요. 의사는 수술 일정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2주 후로 수술 예약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민호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호 씨죠? 저는 철수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민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네, 누구시죠? 여자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건 아는데요. 제발 부탁드려요. 철수 씨 살려주세요. 저희 아들이 이식해주고 싶어도 간 수치가 높아서 못 해준대요. 민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여자는 한숨을 쉽니다. 네. 저랑 철수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28살이죠. 얘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좋아해서 간 수치가 높아요. 의사가 이식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민호는 벽에 기대서서 숨을 고릅니다. 아버지에게 이복 동생이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보다 어린. 여자는 계속 울먹이며 말하죠. 그래서 하늘이 민호 씨를 점지해 준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철수 씨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민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묻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30년 동안 그쪽에 계셨던 거예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네. 저희랑 계속 같이 살았어요.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셨고요. 근데 간이 나빠지면서 사업을 정리하셨어요. 민호는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럼 자신에게 한 말은 뭐였을까요? 빚을 갚느라 일용직일을 했다던 말은? 여자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민호 씨, 부탁드려요. 수술만 해주시면 저희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런데 사실 그 순간 전화를 건 여자는 옆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절대 나서지 마. 몸에 칼 대면 흉져. 나중에 장가갈 때 흠이 되잖아. 저쪽 아들이 해주게 만들어야 해. 아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엄마. 나 안 할 거야. 형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아빠 재산만 챙기면 돼. 둘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맥주를 마십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철수 명의의 건물 등기부등본이 펼쳐져 있죠. 민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복 동생이 있다는 사실, 아버지가 그 여자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하죠. 그래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동생은 간 수치가 안 좋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간 이식해드리기로 했어요. 영자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집니다. 땅그랑, 뭐라고? 영자는 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칩니다. 미쳤어? 내 몸에 칼을 대겠다고? 민호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 아니면 아버지 죽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떡해요. 영자는 민호의 뺨을 때립니다. 찰싹? 정신 차려. 저 인간이 너한테 뭘 해줬다고. 민호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하지만 민호는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죠. 어머니가 미워하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평생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이 있대요. 근데 그 동생은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못 해준대요. 영자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뭐, 다른 아들?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발 아버지 살려달라고. 영자는 주저앉으며 통곡합니다. 민호야, 그게 다 쇼란 말이야. 저 인간들이 너를 이용하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 목숨이잖아요. 제가 안 도와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영자는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만 민호는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바닥을 칩니다. 안 돼. 안 돼. 내 새끼 배 가르는 꼴은 못 봐. 영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건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철수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그날 오후 영자는 시장 통해서 알게 된 흥신소 박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씨, 나야. 급한 부탁이 있어.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박철수라는 사람 좀 조사해줘. 재산, 통화 내역, 지난 30년간 뭘 했는지 싹 다 뒤져줘. 박 씨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틀 안에 결과 드릴게요. 영자는 꼬깃꼬깃 모아둔 돈봉투를 들고 흥신소로 향합니다. 이건 민호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에요. 흥신소 사무실에서 박 씨는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죠.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이틀 뒤 박 씨가 영자의 가게로 찾아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어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완전 대박입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칩니다. 첫 장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영자는 내용을 읽어 내려갑니다. 강남 역삼동 상가 건물, 공시지가 50억 원. 소유자 박철수. 그런데 등기일자를 보니 올해 초에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수증자는 김미성과 박민석. 바로 내연녀와 그 아들이죠. 증여 날짜는 철수가 영자를 찾아오기 딱 열흘 전입니다. 이게 뭐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박 씨가 설명합니다. 철수란 사람, 원래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벌었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건물 세 채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간이 나빠지니까 재산을 죄다 내연녀 쪽으로 넘긴 겁니다. 박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것 좀 보세요.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영자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철수명의 통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월세 수입만 1,000만 원씩 들어온 기록이 빼곡합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돈이 많았어? 네. 그런데 올해 초에 건물을 다 증여하고 나서는 통장도 텅텅 비웠어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고 사장님한테 나타난 겁니다. 박 씨의 말에 영자는 이를 갑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네. 재산은 저쪽 아들 주고 간은 우리 민호한테서. 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사기극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박 씨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여줍니다. 철수가 매일같이 내연녀랑 통화하더라고요. 제가 도청까지 했습니다. 영자는 통화 내역을 훑어봅니다.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찍혀 있어요. 내용이 뭔데? 박 씨가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걱정 마. 민호 그놈 멍청해서 금방 넘어왔어. 효자나셨지, 아주. 영자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건물명의 이전은 확실히 된 거지. 나중에 민호 쪽에서 재산 추궁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뒀어. 우리 민석이한테는 재산 다 주고 저쪽 민호한테서는 간만 뜯어내면 끝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당신도 참 나쁘네요. 그래도 아들인데. 철수가 비웃으며 대답하죠. 아들, 그냥 장기 기증자지 뭐.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줬는데 이제 와서 효도 받을 생각하니까 우습지? 영자는 녹음기를 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힘을 줍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죠. 이 악마 같은 놈.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아드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정신 차릴 겁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민호는 지금 아버지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영자는 박 씨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박 씨, 내연녀 아들 얘기 들었지? 그 자식도 좀 알아봐줘. 정말로 간이 안 좋은지. 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영자는 가게로 돌아와 서류들을 금고에 넣어둡니다. 민호에게 보여줄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다음 날 영자는 병원 복도에 숨어 철수를 감시합니다. 철수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에 나올 때를 노리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가 복도로 나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를 꺼내요. 자기야. 응, 나야. 영자는 기둥 뒤에 숨어 녹음기 버튼을 누릅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죠. 수술 날짜 잡혔어. 일주일 후야. 걱정하지 마. 민호 그놈 완전히 내 손안에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수술 끝나고 바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철수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요양 핑계대고 그쪽으로 갈 거야. 저쪽 모자는 다시는 안 볼 거야. 값만 받으면 끝이지. 영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철수가 계속 말하죠. 우리 민석이는 잘 있지? 얘가 술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건물 세 채 물려줬으니까 평생 놀고 먹을 거 아냐. 간 관리 좀 하라고 해. 여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알았어요. 그나저나 형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죠? 철수가 비웃습니다. 당연하지. 내 재산을 왜 저 녀석한테 줘? 간이나 받아내면 그걸로 충분해. 법적으로도 증여는 이미 끝났으니까 나중에 소송 걸어도 소용없어. 영자는 녹음을 멈추고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그날 밤 박 씨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대박입니다. 내연녀 아들 박민석, 이 자식 간 멀쩡합니다. 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수치 정상이에요. 술 좋아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영자는 휴대전화를 꽉 쥡니다. 역시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리고 더 가관인 게 이 자식 어제 친구들이랑 클럽에서 놀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더라고요. 술 마시고 춤추고. 간이 나쁜 사람이 저렇게 놀 수 있겠어요? 박 씨의 말에 영자는 이를 갑니다. 사진 캡처해서 보내줘. 당장. 영자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이복 동생의 인스타그램 사진까지. 이제 민호에게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죠.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증거니까 수술 중단시킬 수 있어요. 영자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좋아요. 수술 당일에 다 폭로할 겁니다. 저 악마의 가면을 벗기고 우리 민호 눈을 뜨게 만들 거예요.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증거 서류들을 가방에 넣습니다. 수술까지 일주일. 그 전에 민호에게 한 번 더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민호가 믿지 않으면 수술 당일 병원에서 폭로할 겁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기다려라, 박철수. 내 계획은 절대 성공 못해. 수술 닷새 전입니다. 영자는 민호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립니다. 가방 속에는 증거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민호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자 영자는 달려가 팔을 붙잡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제발. 민호는 피곤한 표정입니다. 어머니, 회사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하지만 영자는 놓지 않습니다. 민호야, 중요한 얘기야. 저기 카페 가자. 딱 10분만. 민호는 한숨을 쉬며 따라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거든요. 카페에 앉자마자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냅니다. 민호야, 이것 좀 봐. 내 아버지 재산 내역이야. 등기부등본을 민호 앞에 펼쳐놓죠. 강남 역삼동 상가 건물 50억짜리. 올해 초에 내연녀랑 그 아들 명의로 다 넘겼어.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소유자 박철수에서 김미선, 박민석으로 증여된 기록이 또렷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자는 통장 거래 내역도 꺼내 보여줍니다. 작년까지 월세 수입만 1,000만 원씩 들어왔어. 내 아버지는 부자였어. 민호는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힙니다. 아버지는 빈털털이라고 했어요. 약값도 없어서 죽어간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50억짜리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재산은 다 저쪽에 주고 너한테는 값만 받으려고 한 거야. 영자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도 들어봐. 내 아버지가 한 말이야.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민호 그놈 멍청해서 금방 넘어왔어. 효자나셨지. 아주. 우리 민석이한테는 재산 다 주고 저쪽 민호한테서는 값만 뜯어내면 끝이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녹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값만 받으면 끝이지. 법적으로도 증여는 이미 끝났으니까 나중에 소송 걸어도 소용없어. 저쪽 모자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민호는 녹음기를 움켜쥡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목소리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립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 엄마가 직접 녹음한 거야. 저 인간은 처음부터 내간이 목적이었어. 넌 그냥 부품 취급당한 거야. 영자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라는 애 간이 나쁘다는 게 거짓말이야. 어제 클럽에서 술 마시고 놀았어. 이게 증거 사진이야. 화면에는 28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술병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민호는 휴대전화를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간이 나빠서 이식을 못 해준다고 했는데 영자가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 자식은 멀쩡해. 단지 몸에 칼 대기 싫어서 너를 이용한 거야. 재산도 다 받았으니까 이제 값만 내가 내놓으면 되는 거지.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영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하죠. 민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수술 취소해. 저런 인간한테 내 몸 내줄 필요 없어. 엄마 말 좀 들어줘.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입니다. 어머니, 근데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저 아니면 죽는데. 영자는 기가 막혀 소리칩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저 인간이 널 아들로 본 적이 있니? 너는 그냥 장기 기증자일 뿐이야. 녹음 파일 못 들었어? 너를 멍청하다고 비웃었어. 민호는 테이블을 치며 일어섭니다. 그만해요. 머리가 복잡하다고요. 카페 안 손님들이 일제히 쳐다봅니다. 민호는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리죠. 영자는 민호를 쫓아가려 하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민호야, 제발. 영자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민호의 마음속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큽니다. 30년 동안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지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50억짜리 건물, 녹음 파일, 이복 동생의 사진. 모든 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정말로 이용당한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던 모습,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모습. 그게 다 연기였을까요? 민호는 베개를 움켜쥐며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병원으로 철수를 찾아갑니다. 병실 문을 열자 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민호야, 왔구나. 철수는 반갑게 웃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굳어 있죠. 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철수가 묻습니다. 민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등기부등본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강남에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대답하죠. 아, 그거 옛날에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옛날이 아니라 올해 초까지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내연녀랑 그쪽 아들 명의로 다 넘기셨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수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이요? 아버지 통장에 작년까지 월세 1,000만 원씩 들어왔던데요. 민호가 추궁하자 철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민호는 녹음 파일까지 들려줄까 하다가 참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의심하고 싶지 않거든요. 철수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민호야,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 아빠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수술부터 받자. 응? 민호는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찾으려 하지만 보이는 건 초조함 뿐입니다. 민호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믿고 싶은데 증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쉽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예요. 민호야, 엄마는 내가 선택하는 걸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엄마는 널 낳아서 3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웠어. 저 인간은 30년 동안 내 얼굴도 안 봤어. 누가 진짜 널 사랑하는지 생각해봐. 민호는 문자를 읽고 눈물을 훔칩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수술 동의서를 들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서명을 하려다 멈추고 또 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하죠. 결국 민호는 동의서를 가방에 넣고 침대에 눕습니다. 수술까지 사흘. 그때까지 생각해보자. 수술 이틀 전입니다. 민호는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외면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민호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상담실.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밉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내일 수술 전 검사하고 모레 아침 7시에 수술 들어갑니다. 민호가 펜을 들려는 순간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영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민호의 손을 붙잡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영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하지만 영자는 놓지 않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 이미 결정했어요. 영자는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습니다. 민호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30년 전 얘기 좀 들어봐. 영자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내가 심장병으로 수술받아야 했을 때 기억나니? 너 겨우 돌 지났을 때야.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수술비로 1,0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어. 민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때 일은 기억 안 나요. 영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목이 메어 말합니다. 그날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친구한테 돈 빌려온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 나도 믿었지. 근데 그 인간이 한 짓이 뭔지 아니?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집니다. 그 인간이 수술비는커녕 전세금 5,000만 원까지 싹 들고 튀었어. 내 연녀랑 너 죽어가는데 병원비 들고 도망간 거야. 의사와 간호사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나는 병원 원장님한테 빌었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단 말이야. 영자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오열하죠. 병원에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다 했어.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에는 신문 돌리고 1년을 그렇게 일해서 수술비를 갚았어. 너 그렇게 살아난 거야. 내 심장에 박힌 그 인공판막 엄마가 무릎 꿇어서 산 거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영자는 계속 말을 잇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한강에 갔었어. 너를 업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내가 자다가 엄마 목을 꼭 껴안았어.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엄마가 정신 차렸어. 그래서 살기로 결심한 거야. 영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렇게 30년을 피땀 흘려 너 키웠어. 손목이 부서지도록 일했어. 이 파스 냄새가 엄마 인생이야. 근데 이제 내간까지 저 인간한테 내주겠다고?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거야. 그때 복도에서 철수가 나타납니다. 영자와 민호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거죠. 여보,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영자는 벌떡 일어나 철수에게 달려듭니다. 오해? 오해라고? 내가 돈 들고 튄 게 오해야? 내 아들 죽게 만든 게 오해야? 철수는 뒤로 물러서며 변명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영자는 철수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거짓말. 너는 그 돈으로 사업 미천 만들었잖아. 부동산 투자해서 50억을 벌었잖아. 내 아들 목숨값으로.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철수는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습니다. 민호야, 아빠 말 좀 들어봐.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내가 돈을 가져간 건 맞지만 너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영자는 비웃습니다. 지키려고? 지키려고 30년 동안 얼굴도 안 비쳤어? 전화 한 통 없었어? 민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대학 입학할 때 어디 있었어? 내 연녀랑 호강하면서 다른 아들 키우고 있었잖아. 영자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민호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내 동생이야. 28살. 너보다 7살 어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태어난 애야. 그 인간은 너 버리고 저 애 키운 거야. 사진 속에는 철수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립니다.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영자가 대답합니다. 20년 전이야. 이 사진 찍을 때 너는 국밥집 구석에서 혼자 숙제하고 있었어. 아빠 없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철수는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건 그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하지만 영자는 철수의 말을 끊고 의사를 향해 소리칩니다. 선생님, 이 수술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기예요. 저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리고 내 아들감만 뜯어가려는 거예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성인이시니까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영자는 민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민호야, 제발. 엄마 평생 소원이야. 수술하지 마. 저 인간한테 속지 마. 민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부짖습니다. 내가 너 낳아서 30년 키웠어.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일했어. 너 하나 보고 살았어. 근데 이제 내 배를 가르는 꼴을 보란 말이야? 엄마 죽어.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때 철수가 갑자기 쓰러지며 피를 토합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철수를 부축하죠. 의사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술 미루면 위험합니다. 민호는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는 30년 동안 자신을 키운 어머니가 무릎 꿇고 울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민호를 올려다봅니다. 민호야, 아빠 살려줘. 제발. 영자는 민호의 바지를 붙잡습니다.
민호야, 안 돼. 내가 저 인간 살리면 엄마는 죽어. 내가 수술대 올라가는 꼴 못 봐.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죠. 환자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안 돼.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민호의 손을 잡지만 이미 서명은 끝났습니다. 민호는 동의서를 의사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수술 하겠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죠. 민호야, 민호야. 철수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영자만 볼 수 있는 각도에서요. 승리의 미소입니다. 영자는 그 표정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악마, 끝까지 연기를 하는구나. 수술 당일 아침입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하죠. 환자복을 입은 민호와 철수가 이동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링거를 꽂고 수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철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아빠가 다시 태어나면 평생 속죄하며 살게. 내가 없었으면 아빠는 진작 죽었을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어요.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빨리 건강해지세요. 간호사가 민호의 팔에 링거 바늘을 꽂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죠. 수술 전 진정제가 섞인 링거입니다. 민호는 점점 몸이 나른해지는 걸 느낍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요. 준비 다 되셨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멈춰요. 이 수술 당장 멈춰요. 영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어요. 그 뒤로 경찰 2명, 변호사, 그리고 낯선 청년이 따라오죠. 민호는 어지러질한 정신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니? 영자는 민호의 침대 앞을 막아서며 의사를 향해 소리칩니다. 선생님, 이 수술 진행하면 안 됩니다. 사기 행각이에요. 의사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공중에 뿌리죠.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증여계약서가 바닥에 흩어집니다. 민호야, 이것 좀 봐. 내 아버지가 50억 재산을 다 빼돌렸어. 내 동생한테 다 줬어. 그때 영자 뒤에 서 있던 청년이 앞으로 나옵니다. 28살쯤 돼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에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박민석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어색합니다. 민호는 진정제 때문에 흐릿한 정신으로 청년을 바라봅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지죠. 내가 왜 여기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옵니다. 영자가 청년의 팔을 잡아끕니다. 민호야, 이 자식 손목 좀 봐. 청년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가 채워져 있습니다. 금색 케이스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급 시계. 민호는 그 시계를 본 적이 있어요. 철수가 며칠 전에 자랑했던 바로 그 시계입니다. 아버지, 이 시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셨다던 그 시계 아니에요?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셨던.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수는 순간 말문이 막히죠. 청년이 손목을 들어 보이며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 이거요? 아버지가 제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3천만 원짜리래요. 아버지가 형님 수술비 훔친 돈으로 사업 시작해서 번 돈으로 사주셨대요. 청년의 말에 복도가 조용해집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지만 링거줄에 묶여 있어요.
영자는 녹음기를 꺼내 크게 틀어줍니다. 민호 그놈 멍청해서 금방 넘어왔어. 효자나셨지, 아주. 철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멈춰서서 쳐다보죠. 우리 민석이한테는 재산 다 주고 저쪽 민호한테서는 간만 뜯어내면 끝이야. 완벽하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청년도 당황해서 아버지를 쳐다보죠.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한테 간 받고 저한테 돌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철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습니다. 저 건 오해야. 그때 내가 농담으로. 영자는 증여 계약서를 철수의 얼굴에 던집니다. 농담? 50억짜리 건물 세 채를 저 자식들 명의로 넘긴 게 농담이야?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들어보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명백한 증여입니다. 박철수 씨는 재산을 다 빼돌리고 생체 이식만 받으려 한 겁니다. 경찰이 철수에게 다가갑니다.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간호사가 막아서죠. 민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봅니다. 진정제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지하지만 상황은 또렷하게 들립니다. 영자는 민호의 침대로 다가가 링거줄을 확인합니다. 선생님, 이 링거에 진정제 들어갔죠? 얼른 빼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지시합니다. 하지만 민호는 간호사의 손을 밀어내고 스스로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확 뜯어버립니다. 피가 솟구쳐 철수의 환자복에 튑니다. 붉은 핏자국이 하얗게 번지죠.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달려오지만 민호는 손을 뿌리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민호는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철수 앞에 섭니다. 진정제 때문에 몸이 휘청거리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당신,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죠?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철수는 급히 변명합니다. 민호야, 아니야. 아빠는 정말. 민호는 손을 들어 철수의 말을 막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청년을 돌아봅니다. 당신, 간 안 나쁘죠? 청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건강검진 받았는데 멀쩡하대요. 엄마가 형한테 거짓말하라고 해서. 민호는 비웃음을 짓습니다. 역시 다 계획이었구나. 영자는 민호를 껴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민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철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봅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재산도 이미 넘겼고 간도 못 받았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가지만 철수는 고개를 돌려버리죠. 너도 나가. 다 쓸모없어.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합니다. 수술은 취소하시는 거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취소해 주세요.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지시하죠. 수술 취소. 환자 병실로 복귀.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복도를 걸어갑니다. 영자가 황급히 뒤따라가며 민호의 팔을 잡죠. 민호야,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네,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복도에 남겨진 철수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경찰이 철수의 침대 옆에 서서 말합니다.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단 치료 끝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청년은 아버지를 보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섭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엄마한테 연락하세요. 철수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복도는 점점 텅 비어가고 철수는 홀로 남겨집니다. 30년 만에 나타나 아들을 이용하려 했던 대가치고는 너무 쓸쓸한 결말입니다. 수술이 취소된 지 사흘째입니다. 민호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어요. 영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 곁을 지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죠. 어머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었죠? 영자는 민호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습니다. 아니야. 내가 착해서 그런 거야. 아버지를 그리워한 건 당연한 거고. 민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전 그때도 믿지 않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중요한 건 내가 다치지 않았다는 거야. 영자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예요. 환자 박철수 간성혼수로 중환자실 이송. 보호자 연락 요망. 민호는 문자를 읽고 한참 화면을 바라봅니다. 영자도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죠. 어머니, 병원에.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하자 영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가 갈 필요 없어. 재산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민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철수의 번호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차단 버튼을 누르죠. 삭제 버튼까지 누릅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박철수와의 모든 인연을. 그날 저녁 영자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철수 씨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대신 앞으로 일체 연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국밥집. 손님들이 북적이는 점심시간입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3개요. 순대 추가요. 영자는 능숙하게 뚝배기를 나르고 고기를 썰어 담습니다. 그 옆에서 앞치마를 두른 민호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저쪽 테이블 치울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처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민호는 오늘부터 회사에 복직했지만 퇴근 후 매일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돕기로 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민호에게 묻습니다. 아드님 효자시네요. 어머니 일 도와드리시고. 민호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하죠. 아니에요. 제가 늦게라도 정신 차린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먹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아요. 어머니, 손목 좀 보여주세요. 파스가 또 구겨져 있네요. 민호는 가방에서 새 파스와 함께 손목 보호대를 꺼냅니다. 이제 이거 착용하세요. 약국에서 제일 좋은 거 샀어요. 영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근데 괜찮아. 엄마 손목은 이제 이게 익숙해. 민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이제 제가 어머니 아픈데 다 고쳐드릴 거예요. 병원도 모시고 갈 거고요. 민호는 보호대를 정성스럽게 어머니 손목에 감아줍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철없었어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없는 사람만 찾았네요.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한 건 당연한 거였어.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민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가 뭘 더 잘해요? 저 혼자 이렇게 키우셨는데, 30년 동안 파스 냄새 맡으며 일하셨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영자는 민호를 꼭 껴안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앞만 보고 가자. 민호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네, 어머니.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칩니다. 제목은 어머니를 위한 계획입니다. 첫 줄에는 손목 치료 마이너스 다음 주 정형외과 예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두 번째 줄에는 가게 보조 인력 구하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민호는 펜을 들고 하나하나 계획을 적어 내려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국밥집에는 새로운 보조 아주머니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영자의 손목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어요. 민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정기검진도 받고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와 영자는 병원에서 나와 공원을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영자가 문득 말하죠. 민호야, 엄마가 평생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민호가 묻습니다. 뭔데요? 영자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특히 썩은 사람은 절대로. 그리고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야.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해. 그런 사람한테 매달리면 내 인생만 망가져.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어머니.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쁜 사람한테 정을 주고 기회를 줄 필요 없다는 거. 제 옆에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못 봤던 거예요. 영자는 눈물을 훔치며 웃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됐어. 두 모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길을 걸어갑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어요. 서쪽 하늘에서 마지막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서 허리 검사도 받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호의 말에 영자는 손사래를 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말하죠. 안 돼요. 이제 제가 어머니 돌볼 차례예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저 돌보셨잖아요. 영자는 아들의 듬직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민호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이 민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믿을게. 영자는 민호의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공원 끝에서 두 사람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저 멀리 시장 골목이 보여요. 30년을 함께한 국밥집이 있는 곳. 낡았지만 정겨운 간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벽. 영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민호에게 말합니다. 이 가게가 엄마의 전부였어. 너를 지키기 위한 성이었지. 파스 냄새, 국물 냄새, 그 속에 엄마의 30년이 다 들어있어. 민호는 어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평생 효도할게요. 영자는 아들의 품에 안겨 조용히 웁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진짜 평화.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이제 새 살이 돋을 차례입니다. 박철수라는 악마를 떼어냈으니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모자는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석양을 등지고 집을 향해. 영자의 손목에는 민호가 사준 보호대가 감겨 있고 민호의 가슴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파스 냄새는 이제 고통의 냄새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영자가 걸음을 멈춥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 민호가 묻습니다. 뭔데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너 결혼해서 손주 보는 거,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민호도 따라 웃습니다. 알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어머니 손주 안겨드릴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앞만 보고 함께 비로소 찾아온 진짜 행복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